네, 저희 드디어 5주차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뭔가 새로운 걸 보기보다는 이제 남들이 어떻게 CMake를 작성했는가를 좀 보고, 이제 블레임도 해보고, 돌려도 보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보내볼 겁니다. 그래서 헤더 올리 라이브러리들하고, 뭐, 이제 제가 이제 CMake 2점대 스타일 중에서는 약간, 이거 좀 괜찮은 것 같다 싶은 라이브러리 하나, 그다음에 또 이제 add 서브 디렉토리를 쓰는 경우, 이제 또 이제 셋업 파일을 써서 이제 그 파이썬과 파이썬 바인딩 아니면 파이썬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빌드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 그다음에 또 간단하게 C팩을 사용하는 예제를 어제 하나 찾아서 그것도 지금 집어넣었고요. 이거 이외에 또 이제 그 기존에 메이크를 쓰다가 Cmake로 포팅이 된 프로젝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은 짧게 끝날 수도 있는데, 짧게 끝나면은 이제 저희가 뭐 채팅창에서 채팅으로 이제 뭔가 이런 거 한번 살펴보죠, 저런 거 한번 살펴보죠 할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시간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보충으로 뭔가 더 찾아서 올려보거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히 뭐 참고 자료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라이브 프로젝트들을 제가 지금 링크를 달아놨고요. 가장 먼저 볼 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저희 C++ 핵심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C++ 핵심 가이드라인 지원 라이브러리입니다. C++ 코어 가이드라인을 위한 라이브러리들이 들어가 있고, 어떤 피처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 보시면은 이렇게 메모리 영역에 대한 그다음 어떤 오너십 컨트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표준 라이브러리 들어가 있으니까 특별히 의미가 없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assertion, 그래서 저희가 그 예전에 C++ contract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던 어떤 expect, ensure를 써서 사전 조건, 사후 조건을 검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assertion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 이외에 또 제가 사용하는 어떤 이런 파이널 액션, 파이널리, 또 컴파일러 쪽에서 이제 아마 그 코드 분석 옵션을 좀 활성화를 시키면 이런 코드는 이제 핵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막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약하는 이런 GSL 서프레스 매크로 보시면은 저 이렇게 표기법이 좀 컴파일러나 라이브러리마다 다른데 이런 간단하게 매크로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 이거 이외에 저희 뭐 유인트 64에서 유인트 32처럼 어떤 네로우 처리가 될 때 이제 익셉션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이런 네로우 캐스트, 스태틱 캐스트 말고 네로우 캐스트 같은 것들이 있고요. 여러 라이브러리들 지원하고 이제 뭐 모바일도 잘 된다라고 하는데, 잘 되는 이유는 사실 얘가 헤더 올릴 라이브러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더로 많은 것들을 해결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시면 헤더 몇 가지가 좀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 코드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이제 CMake로 관리가 되고 있고, CMake settings.json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빌드할 때 이 CMake settings.json을 사용한다라는 건데, 보면 x64 디버그에다 디버그 빌드 타입 64비트 아키텍처에 대해서만 이제 이 설정이 잡혀 있고, CMake 커맨드 아규먼트를 볼 때 GSL 이제 C++ 스탠다드 17, 그다음에 verbose, 그다음에 코드 아날리시스 룰셋으로 코드 체크할 때는 핵심 가이드라인, 그래서 이 핵심 가이드라인 지원 라이브러리가 핵심 가이드라인에 따르는지 검사하는 걸 세팅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Cmake로 이 프로젝트 빌드할 때 이렇게 GSL C++ 스탠다드를 주면 된다라는 뜻이겠죠. 저희가 지금 윈도우 환경은 아니지만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날려버리고요. 이 정도까지 화면 비를 좀 바꾸고 git clone https github.com에 마이크로소프트 GSL ms GSL 이런 이름으로 잘 클론하겠습니다. 클론이 됐고 ms GSL을 보면은 네, 이렇게 제이슨에 아까 본 값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한번 그대로 복사해서 저희 CMake 유저 인터랙션 가이드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make directory 빌드를 하고 cd 빌드로 내려간 다음에 그대로 아까의 옵션을 복붙해서 돌리면 네. 네, 제가 GSL 안쪽으로 안 내려갔군요. 그 빌드 다시 내리고
이 MS.js로 가서 필드, 필드, make 자기 헤더를 가서 그럼 저희가 지금 이 MS.js 밑에 빌드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대로 돌려볼까요? 돌리면 뭔가를 이제 열심히 받아오는 걸 볼 수가 있군요. 그래서 구글 테스트를 쓴다라는 걸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고 자, 뭐 몇 가지 퍼포밍 테스트를 P스레드 관련된 것들을 좀 체크를 하는 모양이네요. 그런 것들 체크하는 걸 봤고 그럼 실제 빌드 되나 한번 볼까요? make build current. 그럼 이제 외부에서 가져온 프로젝트를 먼저 빌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쪽에서 그러면 G테스트가 빌드가 됐고 G테스트 메인 작업한 다음에 저희 GSL 테스트를 작업하는군요. 일단 빌드는 성공할 것 같으니까 다시 CMake 쪽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어디서 이 구글 테스트를 가져오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CMake 미니멈 리쿼어드로 버전이 이제 3점대로 작성된 거 볼 수 있고 몇 가지 개인 이 프로젝트만을 위한 모듈이 있는 모양이네요. 모듈 위치는 이제 current source 디렉토리니까 이 CMake list.txt 기준으로 CMake 쪽에 약간 이 정도는 좋겠군요. CMake 밑에 보면은 가이드라인 서포트 library.cmake라는 파일 스크립트 파일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그대로 인클루드하는 거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인클루드를 한 뒤엔 저희 프로젝트 C++ 랭귀지로 되어 있고요. include GNU install directories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보면은 이제 CMake build target install을 써서 이제 일종의 저희가 리눅스 개발자분이잖아요. make install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CMake .d CMake install prefix로 이제 어딘가를 이제 install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지정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뭐 저희는 리눅스 환경이니까 유저 로컬 혹은 이제 유저 쪽에다가 설치가 될 겁니다. 아마 유저 로컬 저희는 헤더 올리는 유저 로컬 인클루드에 gsl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인클루드에 있는 내용들은 여기 있는 파일들을 그대로 복사하겠구나 라고 짐작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GS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더 이제 추가를 하는데 인터페이스 타겟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헤더, 서치, 패스, 그 다음에 뭐 컴파일 옵션 등등등 같은 것들을 컴파일 옵션 또 컴파일 데피니션 등등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헤더 올린 라이브러리 혹은 이제 빌드 설정만을 전달하는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인터페이스 타겟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만 얼라이어스를 써서 이제 리드 올리로 접근할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GSL이라는 일종의 네임스페이스 프리픽스가 붙고 그 다음에 GSL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CMake current source directory string equal CMake source directory 그래서 이 GSL 프로젝트가 지금 최상위 프로젝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제 CMake source directory, CMake current source directory 이 둘을 지금 비교하는 방법을 쓰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걸 최상단이 아닌 최상위 스탠드얼론이 아닌지 확인한 방법은 한번 CMake 리스트 작성해서 돌려보면 되겠죠. 어떻게 돌리냐? CMake list.txt 그래서 CMake minimum required 버전 프로젝트 샘플 그리고 add 여기서 한번 메시지 스테이터스 소스 make source 디렉토리 그 다음에 current source make current source 디렉토리 그리고 add sub 디렉토리로 ms.gsl을 하면 이제 이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스탠드얼론 오른편 하나 붙여서 값을 찍어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찍었을 때는
지금 저희는 오른쪽에 폴더에 보면은 MSGS를 빌드해서 돌렸을 때는 스탠드얼론이 이렇게 그 참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서 해볼까요? 맥데이플리 빌드, 빌드 CMake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여기서는 네, 스탠드얼론 값이 5% 이제 이것은 이제 최상위 프로젝트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판단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 이제 필요 없었으니까 날려버리고요. 이 부분도 다시 클리어해 줍시다. 옵션을 두 가지 지원하고 있네요. 설치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할 것인지, 테스트를 빌드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빌드할 때 좀 전에는 저희 어떤 CMake 세팅스라던가 이런 트래비스 아니면 애저 파이프라인즈 빌드 설정 파일들을 보고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빌드하는구나 라는 방법을 이제 좀 머릿속으로 유도를 했는데 CMake list.txt에 설명하기를 이 두 가지 옵션이 더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define CMake GSL 테스트는 없어 혹은 뭐 false를 줘서 테스트를 꺼볼까요? 빌드 네, 지금 CMake 빌드 clean first 네, 이미 빌드가 다 되어버리는 바람에 그런 것 같군요. 빠르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어요. 그러면 이제 GSL에서는 최소 10법이 14를 필요한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또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어떤 매크로인지 함수인지 잘 모르겠는 내용이 하나 있잖아요. 매크로 펑션 이렇게 호출한 거 보면은 이건 이제 CMake에 내장된 게 아니니까 아마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 include한 CMake 스크립트에서 뭔가 정의하고 있겠구나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죠. 찾아보면 네, CMake 펑션이군요. CMake 펑션이고 보면은 현재 미니멈 스탠다드에 따라서 네, 하이픈 이렇게 10불 컴파일러 옵션을 만드는 것 같고 이 옵션 값을 한번 더 찾아보면 이제 이것을 타겟 컴파일 옵션으로 GSL에 인터페이스 타겟이니까 인터페이스를 쓰고 컴파일 옵션을 추가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나머지 또 뭔가 많이 보이지만 별로 알고 싶지 않아졌네요, 갑자기.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희의 GSL의 코드들이 위치하는 이 include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add native visualizer support, create package 파일, 그다음에 설치할 때는 GSL install logic이라는 거 호출하고 테스트 옵션이 켜져 있으면은 enable 테스팅을 한 다음에 add sub directory tests. 그래서 이 쪽에 보면 여기도 CMake 리스트가 하나 있고요. 테스트 폴더 밑에 include 폴더 밑에도 CMake 리스트 하나 있습니다. 그럼 enable 테스팅 한다라는 거 봤으니까 저희는 이제 그러면은 C 테스트 목록이 나와 있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D 빌드 테스트 다시 true로 준 다음 네, GSL 테스트군요. GSL 테스트는 true가 되어 있고 네, 그럼 아까 GSL 테스트를 껐을 때와는 다르게 이렇게 뭔가 더 다른 내용들이 나온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빌드 쪽에 보면은 이제 C 테스트를 쓴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네, C 테스트 테스트 파일점 스크립트가 이렇게 두 개 나와 있죠. include와 테스트를 확인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테스트 쪽에는 이제 아까 저희가 확인한 이 구글 테스트를 소스 코드를 받아와서 빌드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add 테스트가 두 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GSL 테스트를 그냥 돌리는 게 하나, no accept 옵션을 넣어서 돌리는 게 하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CMake 리스트 하나에서 다 끝나는 걸 선호하지만 서버 디렉토리가 두 개 있으니까 각각 한번 살펴볼까요? 보면 굉장히 짧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스탠드얼론이라고 하면은 즉 이 GSL 프로젝트 최상위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current source directory를 빌드할 때는 빌드할 때 사용하고 설치할 때는 CMake install include directory를 써라 라고 이제 하고 지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변수 값을 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include GNU install directory를 쓰고 있고
사용자가 CMake 리스트 프리픽스를 정해줄 거니까 거기에 있는 폴더를 쓰겠다라고 설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스탠더얼론이 아닌 경우에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옵션은 똑같네요. 그럼 이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CMake 문서를 살펴보면 되겠죠. CMake target include directories에 가서 네, 이 정도 크기로 잘 보이시면 좋겠네요. 지금 잠시 채팅창을 다시 열어서 크기 괜찮으신가요? 한 단계 더 키우는 게 좋을까요? 이게 제가 화면 해상도를 좀 높게 잡아놔서 네, 잘 보이시는군요. 다행입니다. 그럼 이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스템. 네, 시스템이 이렇게 옵셔널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군요. 그러면 이제 specified include directories may be absolute path or relative path. 그래서 상대 경로일 수도 있고 절대 경로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시스템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컴파일러가 told the directories are linked as system include directories on some platforms. 그러면은 아마 스탠더론이 아닐 때, 즉 이 프로젝트가 최상위가 아닐 때 지금 이 GSL의 헤더들이 마치 유저 로컬 같은 시스템 헤더 패스에 설치된 것처럼 동작해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이 추가됐구나 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유저 로컬에 존재하지 않지만 유저 로컬에서 이 헤더 파일을 찾은 것처럼 이제 처리를 해라 라고 가이드를 한 것이겠죠. 좀 더 읽어볼까요? Compiler will be told까지 봤죠. mint system include directories on some platforms. some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이런 게 안 먹히는 플랫폼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this setting might achieve effects such as compiler skipping warnings, 블라블라블라블라. 열심히 설명하고 시스템이 퍼블릭 혹은 인터페이스와 동시에 사용되면 지금 저희에 해당하는 거죠. The interface system include directories target property will be populated with specific directories. 그러면은 이런 옵션 타겟 프로퍼티가 추가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저희가 그럼 이 값을 한번 찍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싶은 거니까 아까 만들어 놓은 이 상위 프로젝트로 가서 get property target 아까 이름이 GSL이었죠. 그러면은 아마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웃풋 버리어블이 뒤에 나왔었나 싶은데 GSL include 메시지 status from GSL 이렇게 아마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요. 혹시 모르니까 get property를 한번 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duplicate 한 다음에 get property를 찾아보면 되겠죠. 네, 변수가 가장 앞에 나와야 되는군요. 변수가 가장 앞에 나오면은 GSL include directory가 앞에 나와야 되고 이것이 변수 이름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는데 타겟 저희 같은 경우는 타겟 이름 그 다음에 타겟이 나온 다음에는 property라고 명시적으로 알려줘야 되는군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겟 GSL property interface include directories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 부분은 없어도 된다니까 생략하도록 하죠. 근데 저희가 아까 이제 이렇게 얼라이어스로 read only로 사용하는 걸 봤으니까 이렇게 한번 줘볼까요? 자, 제대로 얻어졌으면 좋겠네요. 이제 저희는 상위 프로젝트니까 오른쪽 아래에서 돌려보겠습니다. 네, CMake. 그러면 from GSL이라는 이름으로 GSL include directories가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는데요. 한 단계 더 키워서 보면은 빌드 인터페이스와 인스톨 인터페이스, 내가 CMake 쪽에서 세팅한 이 제너레이터 익스프레션을 그대로 이제 여기다 복붙을 해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냥 include 디렉토리는 어떨까요? 시스템 include 디렉토리로 만들어주고요. 여기서 시스템을 빼봅시다. 네, CMake 캐시를 지워야 되죠. 참. 이렇게 다시 돌리면 from GSL로 여전히 똑같이 나오는군요. GSL include 디렉토리. 그러면은 이제 이 값과 더불어 저희가 include 이 자리에서 보면은 GSL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됐지만 결국
이 둘을 똑같이 설정을 해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get 프로퍼티도 받고 이제 테스트 쪽으로 가볼까요? 테스트 쪽에 CMake 리스트로 옮겨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거 좀 받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보면 프로젝트, 새로운 프로젝트로 정의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enable testing. 근데 저희가 아까 상단에서 또 테스팅을 이미 선언하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테스트, make 테스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위에서 enable 테스팅을 했는데 아래에서 또 enable 테스팅을 한다.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정보 중복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add subject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분기문 안에 잘 다 때려 넣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보면은 include find package config를 했네요. 저희가 이렇게 find로 시작할 때는 CMake 모듈이라고 해서 find package config 라고 쓰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한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스터디를 했었죠. 그리고 include external project, external project를 가져온다라고 되어 있고 external project는 어디에서 쓸까? 라고 하면은 아까 저희가 이제 구글 테스트를 가져와서 빌드를 했었죠. 그러면은 구글 테스트를 빌드할 때 이 CMake 내장 모듈 중에 external project 쓰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보면 external project를 이제 CMake 모듈즈에 있으니까 include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겠고 그러면은 프로젝트 디피니션으로 add, external project add라는 펑션을 만든다.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죠. 별로 알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이렇게 external 프로젝트를 쓴 것보다 이제 find 패키지 쪽이 더 간결하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인스톨, 테스트, 아웃풋, 로깅 네, 밑도 끝도 없이 내용이 또 오네요. 익스터널 프로젝트에서 어떤 타겟 프로퍼티를 가져올 수 있다. 이제 CMake에서는 이제 프로퍼티 혹은 타겟을 기반으로 이제 동작을 하니까 이렇게 몇 가지 유틸리티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고 이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죠. 외부 프로젝트를 가져올 때 어떤 것들을 CMake에서는 정의를 해줘야 될까? 라고 하면은 디렉토리 옵션, 저희가 소스를 가져오거나 로그를 남기고 뭐 다운로드 로그 소스를 만들 때 어느 폴더에다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디렉토리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할 때는 다운로드 절차는 어떻고 어디서 이제 코드를 가져와야 되고 체크성 검사, 보안 같은 것들 아니면 뭐 이제 어떤 맨 인 더 미들 어택 같은 것들 막으려면 이런 것들 검사를 하게 되겠죠. 네, 뭐 HTTP 패스워드, 헤더, 유저네임 이렇게 그 다음에 깃에서 가져올 때 저장소는 어디고 태그는 무엇이고 이 서브 모듈이 있는가 그 다음에 뭐 쉘로우 클론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네, 서브 버전이 있고 머큐리얼 등등 그 다음에 업데이트나 패치 이제 외부 소스 코드를 가져왔을 때 그걸 바로 쓸 수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좀 드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헤더를 바꿔줘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이 상위 프로젝트 중에서 어떤 CMake 리스트 파일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바꿔줘야 된다. 가령 랭귀지를 이렇게 CSS를 썼는데 이걸 이제 C++ 이렇게 두 가지를 확장시켜줘야 한다. 아니면은 이 모듈 패스에다가 저희가 어떤 이 CMake 모듈을 오버라이드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CMake 소스 디렉토리 CMake 세미콜론 네, 지금은 저희가 리스트 어펜드니까 아마 이런 방식이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 이 똑같은 이름의 어떤 CMake 스크립트가 있다 그러면은 더 상위 프로젝트에 있는 것을 이제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서치 패스를 좀 약간 조작하는 등의 행동이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생각할 때 이런 업데이트나 패치 스텝이 좀 필요하겠구나라고 짐작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있고 뭐 git 패치 파일을 몇 가지 적용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외부 프로젝트 가져왔으면 이걸 이제 make 파일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 configure 그다음에 make build, make install 이런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configure 스텝이 있고
빌드 스텝이 있고 인스톨 스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테스트까지 수행할 수 있겠죠. 테스트 스텝. 그다음에 로깅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기록을 남겨야지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이렇게 이제 CMake에서 외부 프로젝트 가져올 때는 이런 것들에 신경 쓴다라는 걸 이제 이 익스터널 프로젝트라는 CMake 모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걸 본 이유는 지금 어디선가 구글.점 테스트를 임포트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좀 전에 그 많은 내용들을 이제 익스터널 프로젝트 애드를 써가지고 기록하느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find 패키지 gtest config record 그리고 아마 뭐 이런 식의 gtest 테스트 gtest main 이런 식으로 저희가 타겟 링크 libraries main target 네. 키매핑 아직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 이렇게 한 4줄, 5줄 정도로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워닝 옵션들이 있지만 보니까 GSL 테스트를 빌드할 때 뭐 이런 것들 좀 되게 깐깐하게 검사를 하고 있군요. 좋은 프로젝트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제너레이트 익스프레션에서 클랜 컴파일러를 쓸 때 그리고 이제 뭐 C++ 컴파일러 버전이 몇보다 높을 때 그 다음에 GSL 스탠다드가 17일 때 이런 컴파일러 옵션들을 추가한다 같은 식으로 컴파일러 버전에 따라서 혹은 이제 지금 이 프로젝트 표준 레벨에 따라서 컴파일러 옵션을 이제 이 제너레이터 익스프레션 집어넣는 걸 볼 수 있는데 정신 건강에 좋지가 않죠. 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GSL 테스트에 테스트 코드를 쭉 집어넣어 준 다음 이렇게 GSL 마이크로소프트 GSL GSL 가져오고 그 다음에 G테스트 라이브러를 가져가서 테스트 프로그램 만든 뒤 add 테스트를 한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add 테스트 파일에 보면은 이제 GSL 테스트가 있었죠. 그리고 네, 아까 이런 GSL 테스트 말고 no exception 테스트도 있었는데 이제 exception을 제약하는 컴파일러 옵션을 추가해 준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테스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add 테스트 해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보면 MSGS는 이제 헤더 온리로 작성되어 있고 CMake 리스트의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뭐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스탠드얼론이냐 최상위 프로젝트냐 아니냐를 좀 따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할 때 이제 외부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외부 프로젝트라고 하면 이제 구글 테스트를 가져와서 자기 자신의 테스트를 빌드하고 또 이렇게 CMake 쪽에서 컴파일 옵션을 추가해 줄 때 제너레이트 익스프레션을 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그 외부 프로젝트 CMake 리스트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읽는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지금 챗으로 좀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설명이 약간 두서가 없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네. 복귀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스트 마이크로 테스트입니다. 부스트 마이크로 테스트.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긁어서 클론 마이크로 테스트를 가져와서 한번 살펴보죠. 마이크로 테스트는 역시 마찬가지로 되게 깔끔해 보여요. CMake 포매팅, 뭐 클랭 포맷, 클랭 타이디 등등이 있는 거 보면은 뭔가 많이 없고 마찬가지로 이제 CMake 버전은 3.12 이상 최신 CMake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네, 스탠드얼론 프로젝트 검사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옵션이 좀 되게 다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enable, 메모리 체크, 커버리지, 세니타이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그 정적 분석이라던가 코드 커버리지를 얻는데 관심이 있다면 이런 프로젝트들의 빌드 옵션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컨트롤 C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여기 있는 것들 컴파일 옵션 이런 것들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이제
적용하는 참고 자료로 쓰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마찬가지로 부스트 마이크로 테스트도 인터페이스 타겟을 선언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타겟 컴파일 피처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시블 스탠다드 20, 17. 애플 클랜 컴파일러일 때는 이 옵션을 줘야 되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이 옵션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스탠다드는 시블 2A 혹은 스탠다드는 GNU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왜 이래 갑자기 키보드가 안 먹어. 갑자기 키보드 화살표가 안 먹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다. 자, 이 곤란한데? 화살표 없이 진행을 하다니 백스페이스까지 안 먹는 건 이런 사고다 사고. 큰일 났다. 일단 그대로 속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키보드 타이핑할 일이 오늘 많이 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해 버리는군요. 제가 이것까지만 보고 비주얼 스튜디오 한번 껐다 켜보겠습니다. 클랜 컴파일러일 때는 보시면은 네, 컴패티빌리티 어떤 컴파일러 호환성 이슈가 있으면은 이제 무시해라 등등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NU일 때는 보시면은 이렇게 컴파일러에 따라서 동작을 좀 세팅해 놓은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어디서는 add compile 옵션을 쓰고 어디서는 target compile 옵션을 쓰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add compile 옵션을 했을 때는 이 프로젝트에 있는 코드에만 적용이 되겠지만은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선언해 놓으면은 저희가 나중에 이 UT 마이크로 테스트를 find 패키지라던가 add 서브 디렉토리를 가져왔을 때 이 경고 옵션이 그대로 다 전파가 되겠죠.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퍼블릭과 같은 효과를 가질 거고 그러면은 이 부스트 마이크로 테스트를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내가 원하지 않는 워닝 옵션을 가질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정교하게 설계된 워닝 옵션을 가져올 수 있겠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네, fix me라고 되어 있네요. We should not export these penalty options. 이 옵션들은 이제 전파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누군가 컨트리뷰션을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add custom target. 저희가 custom target 보는 건 되게 희소한 일인데 이제 스타일이라는 custom target이 있고요. target 스타일, command, find, 그다음에 benchmark, include 등등등등 해서 결과적으로 이 CPP 파일들 혹은 HP 파일들에 대해서 클램 포맷으로 돌려서 검사를 하는 옵션이군요. 그다음에 커버리지가 켜져 있으면은 저희 시블 플래그로 커버리지를 추가해 주고요. 커버리지를 뽑으려면 이제 디버그 심볼이 있어야겠죠. 디버그 심볼,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을 끄는. 그 다음에 세니타이저를 켤 때는 보면은 네, fno omit frame pointer, 그다음 세니타이저 어드레스, 세니타이저 릭, 메모리 릭. 네. 화살표가 안 되면 정말 불편하군요. 그 다음에 undefined behavior 이렇게 검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 세니타이저 옵션 중에서 알려진 것 중에 스레드가 있는데 아마 어드레스와 스레드를 동시에 쓸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주소값을 잘못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세니타이저를 돌리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비드 옵션에 따라서 이렇게 add 서브 디렉토리 하게 되어 있는 것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CMake 스크립트가 어떤 게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보면 패키지 프로젝트라는 펑션이 있고 다른 펑션은 없군요. 네, 다행입니다. 보면은 네, 여기서 또 뭔가 캐시 변수를 쓰는 게 있죠. 이런 식으로 캐시가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캐시를 날려버리고 다시 돌려보는 습관을 가지게 됐습니다. CMake parse argument, 그래서 이 펑션에 들어온 아규먼트들을 name, 버전 등등등 dependencies 이렇게 파싱을 수행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여러 변수들이 들어가 있네요. compatibility, namespace, header, 그다음 이 visibility 아마 저희 그 GCC라던가 클랭에서 사용하는 visibility 옵션을 말하는 거겠죠? 네, 그게 아니군요. visibility. target include 디렉토리에 넣는 옵션을 이렇게 한번 변수로 감쌌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작성하는 것보다 화살표가 또 되네요. 오, 다행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if else를 써가지고 좀 구분하기 쉽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CMake에서 이렇게 어떤 저희가 변수들을 한번 거쳐서 사용하게 되면은 CMake에서는 중단점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한 곳에 메시지, 스테이터스, 뭐 점점점 아니면은 메시지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워닝 혹은 이제 페이탈 에러 이렇게 넣어가지고 에디팅하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좀 불편함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는데 작성자분을 존중해야겠죠. 비지빌리티, 이제 퍼블릭이냐 인터페이스냐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는 네, 이렇게 인스톨 처리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스톨 할 때는 이제 라이브러리, 아카이브, 런타임, 번들, 퍼블릭 헤더 데스티네이션 5가지를 주고 있고, 보면 다 CMake 인스톨 이제 바이너리 디렉토리, 라이브러리 디렉토리, 프로젝트 이름, 그리고 버전 서픽스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 프로젝트 네임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최상단에 있는 이 마이크로 테스트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타겟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컨피그도 만들어줍니다. 컨피그를 만드는 걸 리브 CMake 쪽에다 만들어주네요. 그럼 이렇게 컨피그를 만들고 타겟을 만들어준다면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이제 CMake 인스톨을 했을 때 파인드 패키지가 되겠구나 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바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ut make directory build define CMake install prefix. 저는 이제 데스크탑 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워크스페이스, 인스톨 이쪽으로 설치를 시켜볼까요? build current target install. 불필요한 걸 좀 뺄 걸 그랬군요. 패러렐. 이쪽에서 작성하는 동안 저희는 이제 최상위에서 또 이걸 한번 가져와 봐야겠죠. 이거 그대로 날려버리고 find 패키지, 이제 아까 이름이 ut였죠. ut 또 이제 CMake config를 만든 것 같으니까 config 찾아야 되니까 저희는 required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f target ut and if message status found 느낌표를 주도록 하죠. 보면은 ut config가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저 값을. 다시 워크스페이스에 빌드로 왔는데 아까 캐시가 있을 거라 지워버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rf 빌드 그다음에 한번 날리고 CMake. 이러면 이제 당연히 못 찾겠죠. 왜 못 찾느냐고 하면은 저희가 ut config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ut config가 있는 위치 알려줘야겠죠. 그러면은 set ut config 이렇게 set을 쓰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어떤 정확한 파일 시스템 상의 경우니까 get file name 컴포넌트도 동시에 써보도록 하죠. get file name 컴포넌트 ut 디렉토리 absolute. 그래서 저희의 설치 경로는 cd install lib CMake ut 이 경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복붙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부분까지는 이제 겹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소스 디렉토리. 여기서 프로젝트를 선언했으니까 지금 저희는 이 워크스페이스까지를 프로젝트 소스 디렉토리로 교체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다시 해보면 이번엔 뭔가 찾은 모양입니다. 근데 타겟의 이름이 ut가 아닌 모양이네요. 그러면 어떤 타겟의 이름을 쓰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리브 CMake ut에 ut 타겟에 가보면 이제 저희의
네, 부스트 마이크로 테스트니까 부스트 UT라고 되어 있는 것이군요. 이렇게 바꿔야겠죠. 다시 CMake를 돌려보면 네, 이번엔 찾았다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인스톨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용법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렇게 인스톨 타겟, 그다음에 익스포트로 UT 타겟이 어떻게 나오는가, 즉 내가 파인드 패키지를 한 다음에 어떻게 써야 되는가는 이 타겟라고 되어 있는 타겟 목록을 보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UT를 찾을 때 컨피그의 위치는 어디 있죠? 네, 이렇게 컨피그 파일의 위치를 libcmake에 설치하는 걸 봤기 때문에 여기로 왔을 때 이렇게 libcmake UT 경로를 준 것이죠. 이것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대로 잘 찾는군요. 정신을 차려보니 벌써 1시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진행을 했을 때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쓱 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봤을 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군요. 다들 멍하신 건가? 자, 정신을 차리고 저희 또 다음 걸로 넘어가 보죠. 시간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캐치는 생략하고 저희 CMake 3점대가 아니라 2점대 스타일 중에서 제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nsync라는 라이브러리를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nsync는 구글의 nsync 프로젝트이고요. C 라이브러리고 어떤 뮤텍스 같은 어떤 컨디션 버리어블나 그다음에 저희 C 표준에 있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 여러분 프로젝트 환경에 따라서 쓰게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nsync로 한번 보죠. nsync에 보면 CMake 리스트랑 텍스트가 있고 빌드와 워크스페이스가 있는 거 보니까 바젤 프로젝트로도 지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낮은 버전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CMake 2점대와 3점대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이제 CMake 3점대부터는 타겟을 중심으로 동작을 하지만 CMake 2점대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한번 쭉 관련 없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다 접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죠. 전부 다 이렇게 폴더 처리를 해주고 정말 많죠. 그리고 인스톨까지 왔으니까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 전체 얼개가 어떤지를 이렇게 다 적은다면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CMake 2점대 프로젝트들은. 그래서 메이저 버전이 2점대는 이제 검사하고, 그다음에 저희 그 FPIC 옵션 집어넣어주는 플래그, 그다음에 빌드 옵션이 하나 있군요. Enable 테스트, nsync의 테스트를 빌드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언제나 보통 다들 테스트를 기본적으로 빌드하도록 잡아놓은 경우가 많고요. set C 타겟, set CPP 타겟. 그러면은 이제 이 프로젝트는 어떤 랭귀지 옵션이 여기까지 지금 제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50번 라인까지 갈 때 저희가 아까 MSGSL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이렇게 랭귀지 옵션 프로젝트와 랭귀지 옵션 줬는데 CMake 2점대에서는 이걸 주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보면은 nsync 포직스 소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소스 코드 목록을 쭉 넣어주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소스 리스트를 먼저 만든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CMake 3점대에서 먼저 add 라이브러리, add executable 등등을 써서 타겟을 먼저 만들고 시작했는데 이제 CMake 2점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뒤쪽에 보면은 어떤 모종의 이유로 아마 패턴 매칭 같은 것도 할 때 이렇게 어떤 서픽스를 붙여가지고 보면 좀 편하게 매칭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윈도우즈, 다윈, 리눅스, 넷BSD, FreeBSD, 오픈BSD. 그래서 플랫폼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컴파일러는 세 가지를 세 가지 혹은 S도 한번 볼까요? S 쪽은 경고군요. 그러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 이렇게 소스 코드를 추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컴파일러에서는 보면은 네, include, 디렉토리 좀 다르게 잡아주네요. 그러면은 이걸 보면 플랫폼 클랭이라는 곳에 어떤 컴파일러 스페시픽한 트릭들이 들어가 있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가 있고 플랫폼 네, 뭔가 많은 것들이 있죠. 플랫폼 클랭이니까 C 쪽에 클랭, 아토믹, 컴파일러 그래서 어떤 매크로들을 쓰고 있나 보군요. 이 매크로들이 각 이제 컴파일러 스페시픽한 이런 애트리뷰트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시스템 프로세서에 따라서도 뭔가 세팅을 해주게 되어 있네요. 인클루드 디렉토리가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네, 파워PC, 뭐 64비트 등등. 그리고 윈도우라고 하면은 또 네, 윈도우와 포익스 스타일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뭔가 또 따로 작업해 놓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240번 라인까지 되게 금방 지나왔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한 줄 한 줄씩 내가 결국 이 240번 지점까지 라인 지점까지 왔을 때 어떤 헤더들을 쓴다라는 것들을 이제 어딘가 잘 적어 놓으셨을 거다 적어 놓으셔야 한다라는 걸 이제 좀 예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공통 소스 코드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 묶어서 커먼 소스, 이제 이 시스템 플랫폼 소스들을 애드 라이브러리를 하고 있고 프로퍼티에서는 버전 정보만 주게 되어 있군요. 그럼 이걸 빌드하면은 뭐 저희 쉐어드 오브젝트 파일에 버전이 찍히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setC 타겟, nsync cpp, set cpp 타겟. 그래서 저희 cpp로 소스 코드를 빌드하게 되면 네임 앵글링이 들어가면서 그냥 같은 헤더 파일에 있는 텍스트라고 해도 심볼이라고 해도 실제 링킹할 때 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해서 출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관련 내용들이 거의 100라인 정도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nsync는 언제나 설치하지만 nsync cpp는 별도로 설치를 명령하지 않으면 설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라이브러리와 아카이브만 있고 런타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 프로젝트는 어떤 DLL 윈도우에서 빌드는 되지만 DLL은 이제 만들지 않고 always static library in Windows 윈도우 환경에서는 DLL을 만들지 않고 스태틱으로 써야 하는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바로 한번 빌드를 해보도록 하죠. cmake install prefix 그러면 아까지 필요한 것들 잘 세팅이 된 것 같고요. cmake build 타겟 nsync 먼저 빌드 해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C 오브젝트들이 빌드가 되고 있고 nsync cpp를 해봅시다. nsync cpp라면 네, cpp 쪽에다 코드 제너레이션 돌린 다음에 C++ 컴파일러에 써서 빌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네요. 인스톨을 시켜볼까요? 빌드 타겟 인스톨 네, 헤더 파일 그리고 스태틱 아카이브가 나왔는데 저는 버전이 찍히는 걸 보고 싶으니까 이제 쉐어드로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cmake 이제 추가로 define build shared libs true 이렇게 하면 애드 라이브를 할 때 shared로 만들어주겠죠. build target install file install cannot find build nsync shared 오브젝트 찾을 수 없다. 왜 못 찾을까요? 그러면 build target nsync를 해봐야겠죠. nsync를 써서 만들어주고 nsync cpp로 만들어줍시다.
이것은 지금 타겟 인스톨을 하려면 뒤에 서피스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저희 조금 더 잘 보이게 만들면은 저희 set 타겟 프로퍼티로 이렇게 그냥 그 프로젝트 버전, 그 다음에 섀도우 오브젝트 버전을 줬었는데 이 버전 서피스에 잘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install lib 이렇게 보시면 엔싱크 쪽에 섀도우 오브젝트들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서로를 시볼 링크를 하고 있는 스타일대로 잘 설치한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스터디에서는 CMake 3점대만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CMake 2점대를 실제로 좀 리뷰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좀 읽을만 하신가요? 전체 구조라던가? 채팅창에 아무도 말씀이 없으시군. 네. 윈도우 배치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눈이 핑핑 돈다. 제가 생각할 때 CMake 2점대 프로젝트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면 충분히 잘 작성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모범적으로 작성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프로젝트의 CMake 리스트는 어떤 플랫폼을 지원하는지, 어떤 컴파일러를 지원하는지, 어떤 시스템 아키텍처를 타겟으로 하는지 쉽게 볼 수 있고, 또 어떤 헤더 파일 문제다라고 하면은 어찌됐건 저는 이제 타겟 include 디렉토리스를 찾는 걸 좀 하면 좋겠지만 include directories. 그래서 내 환경에 맞게 맞는 조건을 열어서 include 디렉토리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어떤 헤더를 살펴봐야겠다라고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add 라이브러리를 한 다음 어떤 좀 세부 처리가 없는 건 아쉽지만은 찾을 때 저희가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은 find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하고 find 라이브러리하고 이 설치한 경우에 따라서 타겟 include 디렉토리를 해서 가져다 써야겠지만 어쨌건 설치도 명확하고 어떤 소스 코드가 빌드 되는지 돌려보기도 좀 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모범적인 프로젝트다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시간상 이걸 먼저 보면 좋겠네요. 네. 중간에 ensync cpp 옵션이라던가 이런 걸 바로 생각해내서 쓰시는 부분은 ensync 프로젝트 써보시면서 조금 익히셨던 건가요? 저는 이런 식의 프로젝트 관리자에서 어려운 게 가끔씩 필요하게 생각나서 찾고 싶을 때 검색 문구가 생각이 안 나면 시간이 다 나가더라고요. ensync cpp 옵션이라던가 네. 사실 즉각적으로 좀 생각해내는 게 큽니다. 이제 아무래도 오랫동안 좀 삽질을 했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스스슥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되어 있는 게 사실 이걸 일일이 다 찾아보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보다 한번 돌려보는 게 더 빨라서 그냥 쓱 돌려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다른 것들이 좀 있는데 시간상 제가 어제 이제 아침에 찾은 겁니다. 어제 아침에 찾은 이 신드 UTF 유니코드 관련된 건데 이 프로젝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유용하게 쓰고 있거나 그런 라이브러리 아닙니다. 엔싱크는 실제로 좀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사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써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 아마 제가 다다음 시간쯤에 다루게 될 다음 시간인 것 같고 다음 시간쯤에 다루게 될 C팩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몇 안 되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신드 UTF로 왔고요. CMake 리스트 열어보죠. 3.15 버전을 쓰고 있고 신드 UTF에 대한 디스크립션, 랭귀지 C, 그다음에 버전 1.0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신드 제이슨 리브 버전, 신드 제이슨 리브 이제 쉐어드 오브젝트 버전 그래서 캐시 스트링을 넣어주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그냥 프로젝트 버전을 쓰면 되지 않아?
라는 느낌이 좀 생각이 좀 드네요. 굳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렇게 명시로 쓴다는 건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겠죠? 여기서 binding library, binding 폴더 찾아보면 한 군데서밖에 안 쓰는군요. 그러면은 이제 큰 의미가 있는 변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설치를 위한 GNU 인스톨 디렉토리에서 주고 있고요. 보시면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이제 GSL이라던가 이런 경우는 이제 리스트, append, cmake, 모듈, 패스, 점점점 이렇게 경로를 줘서 include, simd, utf, flags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를 봤었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그냥 이 현재 cmake 리스트 기준으로 상대 경로를 줘서 나 지금 cmake 스크립트를 어디 있는 걸 가져올 거야 라고 좀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가서 cmake 쪽에 몇 개 있네요. 보면 config가 있고 config 뒤쪽에 in이 붙은 건가 템플릿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cmake simd utf flag add cpp 테스트 네, 뭔가 대단한 내용인 것 같지는 않으니까 잠깐 나중에 보도록 하죠. 소스 디렉토리는 cmake current 소스 디렉토리 되게 명시적인 거 선호하는 사람이 작성한 것 같습니다. enable testing, 즉 테스팅과 관련된 옵션은 지원하지 않고 있고 언제나 이렇게 벤치마크와 테스트 작성, 빌드하는 프로젝트다 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이런 프로젝트가 이제 add 서브 디렉토리로 들어가 있으면 빌드 시간이 늘어나겠죠. 왜냐면 테스트 프로그램 언제나 이제 빌드를 하게 되니까요. 또 이 테스트 밑에서 어떤 CMake 리스트 작성되는지 아직은 모릅니다만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빌드 옵션들이 영향을 받는 것을 상위 프로젝트에 쓰고 있으면은 테스트 프로그램이 잘못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도 어느 정도 제 머릿속에는 떠오르네요. 소스, 테스트, 벤치마크가 있고 네, 소스가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은 얼라이언스가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심드 UTF는 이곳에 위치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설치를 할 때는 자, 심드 UTF는 프로퍼티를 세 가지를 가지고 있고 버전, 쉐어드 오브젝트 버전, 윈도우즈 익스포트, 올 심볼스, yes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옵션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뭔가 설명이 좀 많이 있는데 This property is implemented only for MS compatible tools on Windows. 지금 윈도우에서만 사용되는 옵션이고 그런 다른 플랫폼에서는 이제 어떤 아무 동작도 하지 않는다라고 알 수 있겠네요. 보면은 이제 모든 글로벌 심볼들, OBJ 파일에 있는 글로벌 심볼들을 쉐어드 라이브러리에서 어떤 글로벌 심볼들이 있을 때 이것들에 대해서 네, 테크 스펙, DLL 임포트, 댓글 스펙, DLL 익스포트 처리를 해준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되게 건성건성으로 읽고 있는데 읽장이 좀 생각보다 양이 많은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바로 요약을 해버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저희가 아까 엔싱크 쪽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엔싱크 쪽에서 보자 적당히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빨리 엔싱크 MU 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어떤 심볼들 C 심볼이든 C++ 심볼이든 앞에 어떤 이제 뭐 익스턴 C라던가 아니면 DLL 익스포트, DLL 임포트 이런 매크로 처리가 하나도 안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좀 전에 이제 이 윈도우즈 익스포트 올 심볼 옵션을 키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다 DLL 익스포트 처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좀 전에 엔싱크는 스태틱 라이브러리로만 윈도우에 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옵션을 켜는 것만으로도 엔싱크를 DLL 빌드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저희 여러 다른 DLL들에서 이 엔싱크를 코드 공유를 시킬 수가 있겠죠. 스태틱이면 언제나 그 DLL 안으로 녹아들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코드 중복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이 옵션을 키면 그렇지 않겠구나.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옵션과 관련해서 제가 컨트리뷰션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배시 패키지에서 가이드를 쓴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익스포트 올 심볼즈를 쓰지 마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여기서 보면은 느꼈다.
코드 데스크.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아까 제가 스터디 전에 좀 작업하고 있던 게 있다 보니까 지우고 필요 없는 거 좀 지운 다음에 바인딩 폴더 보통 메인테이너 가이드 중에 그래서 do not add CMake Windows Export or Symbol 이걸 넣지 마라. 만약에 이제 스태틱 라이브러리만 지원한다면 그냥 이 스태틱으로만 빌드하도록 제약을 걸어라 라고 하고 있네요. 라이브러리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닌 이상 이제 CMake의 기능, 슈퍼 템플릿이라던가 어떤 컴파일러 피처와 관련된 것들 활성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컴파일러 피처라는 게 DL 엑스포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 개인 프로젝트들에서 보통 이 옵션을 켜놓는데 이제 남의 것들을 건들 때는 이 옵션을 이제 켜지 않고 작업하는 걸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내 심볼들이 익스포트 될 거야. 윈도우즈 플랫폼에서 만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이 심볼들이 익스포트 되는지 임포트 되는지는 어떤 수식어라던가 주석이 아니라 어떤 컴파일 코드 형태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야지만 저희가 그걸 신뢰하고 익스포트를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무조건 다 이제 익스포트를 시키면은 어떤 그냥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들, 뭐 위험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 또 이제 익스포트가 되는 거니까 그것을 위험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패키지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네, 다시 또 이제 인스톨 파트로 넘어왔네요. 보면은 CMake 패키지 컴피그 헬퍼, GNU 인스톨 디렉토리 두 가지를 인클루드 하고 있네요. 질문이 워낙 올라온 것 같은데 서드 파티를 추가로 붙여서 만드는 패키지 경우 임포트 되어야 할 게 익스포트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런 경우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드 설정으로 쉽게 제어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제 명시적인 게 있다면은 이걸 넣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지금은 저희가 CMake를 어느 정도 공부했기 때문에 이걸 켜는 방법으로 우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막상 저 소스 코드만 보면은 전형적인 스태틱 라이브러리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어느 정도 좀 혼란스럽게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소스 코드가 우선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CMake에서 강제로 익스포트 시키기보다 소스 코드에서 익스포트 하도록 어떤 ABC API 이런 식으로 매크로를 더해준다던가 아니면 그런 게 없다면 언제나 스태틱으로 빌드하는 거죠. 네, GNU 인스톨 CMake 패키지 컴피그 헬퍼. 패키지 컴피그 헬퍼는 제가 그렇게 디테일한 걸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신드 UTF는 헤더 파일 하나만 쓰는 모양이네요. 하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아니네요. 네, 이 include 폴더에 있는 것을 이 파일을 CMake install include directory로 복사해주고 그 다음에 디렉토리를 또 복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 하나 복사하면서 파일을 설치를 시키면서 이 폴더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인터널 폴더들을 추가하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익스포트 신드 UTF 타겟이 있고요. 이렇게 타겟스가 있죠. 타겟 익스포트, 런타임, 라이브러리, 네임 링크 컴포넌트, 아카이브 컴포넌트. 그래서 아까 이렇게 윈도우 익스포트 올 심볼을 켜놨으니까 DLL도 당연히 빌드가 가능하겠죠. include destination.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include 디렉토리를 그대로 쓴다. 그러면 이제 컴피그는 또 이렇게 아까 CMake에 있던 컴피그를 가지고 템플릿 써서 만든 configure 파일이라는 어떤 이제 그 파일 생성해주는 커맨드가 있는데 이걸 사용해서 만드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구조를 한번 잠깐 살펴봅시다. CMake config. 그래서 보면은 이제 include CMake current list directory에 신드 UTF targets. 어떤 저희가 find 패키지를 써서 신드 UTF config라는 걸 이제 가져오면은 그 신드 UTF config 하는 것은 실제로는 자기 옆에 있는 이 target CMake 즉 네. 여기서 열심히 익스포트한 이 타겟 정보들을 그냥 그대로 임포트하는 것만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이런 방식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그러면 컴피그가 사실은 하는 게 별로 없지 않나? 그러면 신드 UTF 타겟이 아니라 신드 UTF 컴피그 이런 식으로 익스포트 해버려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 이후로 별도의 타겟.cmake 파일을 만들지 않고 그냥 바로 컴피그에다 다 때려박는
식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는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컨피규어 파일을 하면은 프로젝트 바이너리 디렉토리에 소스 파일이 만들어지는데요. 심드 config.cmake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좀 전에 위에 컨피규어 파일 한 개 프로젝트 바이너리 디렉토리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또 인스톨 해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또 변수를 하나 만들었었네요. 이 변수 만든 거 보면은 라이브러리 디렉토리 lib cmake simdconfig simdutf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할 때 앞에 네임스페이스를 붙이고 있네요. 이런 식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냥 좀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GSL을 사용했을 때는 그냥 add library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GSL GSL alliance GSL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앞에다 이렇게 손으로 직접 붙인 게 아니라 설치할 때 네임스페이스를 붙이도록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설치하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런 식이라면 저희가 find 패키지 simd utf를 한 다음에 이제 타겟 이름으로 simd utf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c팩이 있습니다. 또 역시 이스타 프로젝트가 있었네요. 이스타 프로젝트. 이스타 프로젝트는 변수가 어디서로 세팅이 안 되는 것 같네요. 한번 살펴볼까요? 와인딩 폴더로 이스타 프로젝트. 네, 타 프로젝트를 세팅해 주는 곳이 없네요. 그리고 보면은 cpack, 패키지 벤더, 패키지 컨택, 리소스 파일 라이센스, 보자, RPM 뭐의 약자일까요? 리소스 파일 리드미, 라이센스가 되어 있는 거 보면 어디선가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파일이겠죠? 소스 파일, 이제 cpack 소스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 타르 포맷이나 zip 포맷으로 패키징 하겠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런 건 직접 문서로 보는 것보다 돌려보는 게 빠르기 때문에 VTX 그러면 네, 파이썬도 찾고 뭐 라이브러리도 찾고 그러네요. 빌드 제가 지금 그 잡을 여러 개 안 주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화면 공유를 할 때 CPU 사용률이 좀 나오거든요. 네, 레드 패키지 매니저인 건 알겠는데 레드 패키지 매니저에서 저렇게 별도의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빌드 타겟 인스톨 네, 뭔가 설치가 열심히 됐군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define is top project true 하면은 뭔가 패키징을 해준다라는 소리겠죠? 패키징 과연 했을까요? 궁금하네요, 저도. 그러면 cpack config include cpack에 대해서 좀 이따 찾아보고 일단 설치된 결과부터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 안배가 조금 부족한 것 같네요. 제가 미리 설계를 잘 했었어야 했는데 simd utf를 가지고 있고 lib cmake 밑에 simd utf 그래서 아까 보시면 config 파일 내용을 살펴보면은 타겟을 그대로 인클루드를 하고 있고 타겟에 보면은 simd utf, simd utf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타겟 이름을 세팅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타겟에 릴리즈만 들어가 있죠. 디버그도 좀 설치해보고 싶은데요. 빌드 타입 디버그 빌드 config 디버그 타겟 인스톨 네. CPU를 많이 쓰면은 혹시 이 영상 녹화 같은 게 차질이 생길까봐 안 켜려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파일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얼른 돌도록 작업을 좀 여러 개 줬습니다.
네, 이러면은 이제 디버그와 릴리즈 모드가 둘 다 생겼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네, 신드 유튜브 타겟 그리고 뒤쪽에서 이렇게 파일 글로벌 써서 이제 정규 변식 매칭되는 거 다 인클루드 하기 때문에 디버그용 라이브러리, 릴리즈용 라이브러리 둘 다 이제 임포트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짐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뒤쪽에 이렇게 컴피그가 다르게 붙어 있죠. 하나는 디버그, 하나는 릴리즈. 자, 이제 C팩으로 돌아가 봅시다. C팩. 그 모듈 중에 C팩이 있을 텐데 릴리즈 노트만 틱다 보여주네요. 그러면은 C팩을 쓰면은 C팩 컴피그가 만들어지고 C팩 소스 컴피그가 만들어진다. 보면은 new 빌드 타겟 패키지라는 걸 만든다. 패키지를 만들어주는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make build current target package. 네, 뭔가 열심히 뱅글뱅글 도네요. 패키지 어디다 만들었나 볼까요? 네, 지금은 저희 리눅스에서 빌드를 했기 때문에 리눅스에 맞게 이제 이렇게 타르 파일과 기타 등등의 설치 스크립트를 쭉 뽑아준 것 같습니다. 네, 바이너리 때려 박아놨네요. 아마 이렇게 타르 파일만 공유를 해주면 되겠죠? 한번 풀어볼까요? 어떻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는지 이런 무브를 시킨 다음에 이어 인스톨 그냥 푸는 거니까 네, 보면은 저희가 아까 CMake 타겟 인스톨을 썼을 때 거의 똑같이 되어 있네요. include 밑에 헤더 파일들이 존재하고 리브 파일 밑에 신드 UTF 아카이브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리브 CMake 쪽에다가 파인드 패키지 할 수 있는 어떤 저희 그 CMake 스크립트들이 배치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압축된 파일들을 어딘가 뭐 FTP로 업로드를 한다라던가 아니면 GitHub 릴리즈 액세스로 올린다라던가 이런 작업은 나중에 또 후속 작업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오긴 했고 몇 개 지금 스킵을 한 상태인데 마지막 걸 제가 선택해서 보기 전에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챗 쪽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답을 또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려고 마이크 켜신 건가요? 뭔가 말씀하시려고 마이크 켜신 것 같은데.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전혀 모르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니면 좀 더 차근차근 읽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지금 하나밖에 더 못 볼 것 같아서 이것저것 갖고 바리바리 제가 들고 오긴 했는데 하나밖에 더 못 볼 것 같아서 나머지 마지막 하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서 복귀하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보고 있으면 다행이군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다뤄보고 싶었던 것 중에 오닉스는 조금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 익스터널 프로젝트 쪽 좋습니다. 그러면은 인텔 TVB를 보도록 하죠. 인텔 TV. 제가 지금 두 개의 스냅샷을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는 이제 2020년 3월 버전,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지금 2021년 저희의 3월 버전입니다. 2021년 3월 버전. 그러면은 3월 버전이었는데 세 번째 버전
세 번째 버전. 네, 제가 지금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군요. 2020년의 세 번째 버전, 2021년의 세 번째 버전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면 인텔TV를 원래 제가 메이크 파일을 공부할 때 사용했던 라이브러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0년 버전을 보면은 여기에는 어떤 CMake가 있는 것이 아니라 메이크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이크 파일을 위한 수많은 이제 메이크 파일 내에서 인클루드 하기 위한 것들이 이렇게 끝도 없이 플랫폼과 여러 어떤 플랫폼과 컴파일러 조합에 맞게 배치가 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비교적 좀 최근에 CMake 인텔TV가 이제 원 API 쪽으로 옮겨오면서 CMake를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둘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지금 가지고 선택을 했고요. 한번 클론을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내막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역시 CMake는 해야만 하는 것인가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인텔TV의 수많은 포크들, 네트워크를 제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꽤 많은 포크들이 있는데요.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이 중에서 상당한 경우들이 어떤 소스 코드 에디신 경우가 한 반 정도 된다면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이제 CMake를 자기 스스로 써먹기 위해서 추가한 경우들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확인했을 땐 그렇고 그때보다 포크가 더 훨씬 늘었으니까 아마 더 많은 변경 사항들이 있을 것 같네요. 뭐 깃허브 페이지 이런 것들은 뭐 생략해도 될 것 같고 여기서 한번 볼까? 네, 이렇게 세로로 그려지는 애들은 CMake를 인식을 안 하는 모양이네요. 이슈 중에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것도 이슈에 찾아보는 게 매력이 좀 재미가 있죠. 그러면은 조금 많은데 메이크 좋은 용어 뭐겠어요? 서포트 CMake 좀 지원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아마 얘기를 했을 거니까요. No CMake list found in 2020년 버전에서 없다. 그 다음에 뭐 바젤 지원, QNX 지원, FreeBSD 지원. 그리고 CMake TBB 빌드 does not support 어쩌고저쩌고. CMake 에러. 네. 그다음에 어느 패키지 컴피그 서포트. 이런 것들은 지원이 되는데 뭔가 CMake는 한 단계 약간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메이크 파일 문제로 관리 문제로 뭔가 자연스럽게 넘어갔으려나 저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실제 커뮤니티 니즈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쪽에 이 원 API 소스 쪽에 보면은 여러 개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다 좀 합쳐지는 것 같은데 저도 아직 큰 그림은 모릅니다. 큰 그림은 모르지만 합쳐진 것 같은데 이것들을 이제 좀 비슷한 패턴으로 관리를 하려고 CMake를 도입하지 않았을까 라는 짐작만 할 뿐이죠. 참 클론 한다고 해놓고 제가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었군요. 빨리 클론해서 해봐봅시다. 클론. 원TBB에서 CMake 리스트를 이렇게 열고 자, 네, 우리 인텔 신고들이 어떻게 썼나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어떤 폴리시 세팅은 무시하도록 하고 CMake 3점대를 타겟으로 하는 3.1이라고 되어 있으면 저는 사실 별로 이 값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3.10 뭐 2 이상, 11 이상 이런 식이면은 실제로 어떤 그 CMake 커맨드의 의존성이 있어서 그렇게 작성했겠구나 라고 하지만 CMake 3.1이라는 말은 그냥 3.x latest 써주세요 라는 말과 거의 동일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CMake의 수많은 커맨드들의 스펙이라던가 세부 동작이 조금씩 바뀌어온 게 있기 때문에 3.1에서 이걸 다 커버할 리가 없거든요. 폴리시 세팅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CMake MSVC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뭔가 실제로 따로 추정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군요. CMake 3.15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3.2라고 했으면서 실제로는 더 높은 버전이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 네. 그 다음에 MSVC 런타임 라이브러리 멀티스레디드. 지금 잠깐 얘기 나왔으니까 이 변수도 한번 살펴볼까요? CMake MSVC 런타임 라이브러리. 이게 지금 저희 윈도우의 그 유명한 옵션, 많이 보이는 옵션들인 MT, MT, T, MT, MD, T, MD 이 네 개를 이제 선택하는 걸 이제 이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빠르게 훑고 가야겠네요. 네, 이 변수는 3.15부터 세팅할 수가 있고 여기서 멀티스레디드라는 스트링 리터럴을 주면은 이제 empty로 바뀐다. MD로 빌드한다. MTD로 빌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과 관련된 옵션을 겪었을 때는 이제 CMake에서 이제 CMake 커맨드를 돌릴 때 이제 하이픈 define CMake MSVC runtime library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V로 얼른 넘어가도록 하죠. TV에서 애플일 때는 보면은 미니멈 SDK를 좀 세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Exchange Enable Language 좀 버전이 낮으면은 C 랭귀지도 활성화 시키게 되어 있고요. 왜 C 랭귀지 활성화시키느냐? 이제 보이드 포인터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한다라는 것이군요. 그리고 보면은 네, 버전점 헤더를 읽어서 버전점 헤더에서 소스 코드에서 뭔가 바뀌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레귤러 엑스프레션 리플레이스를 써서 메이저 버전, 마이너 버전, 패치 버전 등등을 이제 CMake에서 주는 것인지는 제 생각엔 보니까 리플레이스를 시킨 거 보면 헤더 파일 쪽에서 읽어오는 것 같네요. 이렇게 읽어온 소스 코드의 정보를 바탕으로 CMake 프로젝트에서는 CMake 프로젝트의 버전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빌드 설정에서 소스 코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소스 코드로부터 빌드 설정이 이제 바뀌도록 관계를 잡아둔 것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include CMake, CSS, 컴파일러 플래그 저희 이거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그다음에 그런 인스톨 디렉토리 그럼 여기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트는 CMake, 인스톨, 프리픽스면 다 설치가 되겠구나. 그러면은 컴파일러 플래그 이슈가 있을 수 있겠구나. 즉 이것은 이제 어떤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빌드해야 되는가? 즉 컴파일러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느 부분을 찾아봐야겠다 할 때 어떤 찾아보는 범위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MSVC가 아닐 때 등등등 뭐 CSS 익스텐션 네. 이거를 이제 끈다라는 것은 근호를 안 쓰고 그냥 표준 지표벌을 쓰겠다라는 의미고 보이드 포인터 사이즈 크기를 가지고 이제 아키텍처를 32냐, 64냐를 결정하네요. 빌드 옵션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테스트는 켜놓고 샘플 꺼놓고 윈도우 드라이버 용인지 그다음에 노 앱 컨테이너 이건 이제 유니버셜 윈도우즈 플랫폼 쪽을 위한 플래그입니다. 제가 알기로 TV4 파이썬 서포트인 거고 find package, enable search or external one TV use find package instead of build from source. 그러니까 add subdirectory를 사용하는 방법이 build from source일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제가 한 것처럼 한번 CMake 인스톨 한 다음에 가져다 쓰는 임포트하는 방법이 find package 방법이겠죠. 그러면 저는 한번 인텔TV를 직접 빌드해 본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자신은 없지만 한번 디렉토리 빌드 저처럼 쓰는 사람들은 이제 CMake define tbb bind package true 혹은 뭐 이제 on 이런 식으로 값을 주겠죠. define tbb test of define tbb examples of 네, 과감한 잠시 using external tbb for testing 테스트 제가 끄지 않았나요 방금? TBB 테스트, TBB examples 뭔가 또 굉장히 어떤 매지컬한 것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네요. 194번 라인 한번 가봅시다. 네, 빌드 쉐어드 립스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을 것이고 릴리즈 위 디버그 인포일 때
포스트픽스. 네, 빌드 할 때 저희 이렇게 하면은 live tbb.a가 있을 것이고, 뭐 shared 오브젝트가 있을 거고, live tbb.debug.shared 오브젝트가 있겠죠. 네, 아웃풋 디렉토리 베이스. 저희는 이제 CMake 인스톨 프리픽스를 쓸 거니까 관심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db 런타임 라이브러리 아카이브 아웃풋 타입. 뭔가 새로 세팅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무시. 다음 네, 파일 글로벌 쓰고 있군요. 보면은 네, CMake 밑에 뭔가 스크립트들이 있을 것이고 그 스크립트들을 그냥 다 인클루드를 한다. 그러면 이 스크립트를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네, 여기 있는 뭐 세이타이드 옵션, 메모리 체크, 템플릿, 서프레션 등등 뭔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선택하도록 해놨나 보네요. 그러면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TBB 2023 세 번째 버전을 사용했던 makefile include와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구성했겠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add subdirectory, find package, tbb required. 네, find package는 테스팅을 할 때 사용하는 옵션인가 보군요. 그러면은 왜 오프가 되어 있었는지 약간 알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됐군요. 빌드 오른쪽에서 하나 시켜놓고 짜장면 시키듯이 오른쪽에서 빌드를 시켜놓고 또 왼쪽 계속 분석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외부에 있는 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소스 코드에서 빌드를 할 것이고 타겟들이 이렇게 add sub 디렉토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add sub 디렉토리로 타겟들을 다 만든 다음에는 얘네들의 인스톨,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include 폴더는 CMake 리스트 include 디렉토리로 하고 네, CMake 이 타겟 정보는 이제 리브 디렉토리인가 라이브러리 CMake 이제 TBB 쪽에서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config 파일을 써서 이 TBB 타겟들을 include 할 수 있게 해주겠죠. config가 있는 거 보면 저희는 당연히 find 패키지 쓸 수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 쭉 세팅이 됐고 any newer 버전, 그러니까 다음 버전과는 무조건 호환이 된다라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대단한 패키지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더큐먼트 디렉토리는 리드미를 복사한다. 그리고 테스트 옵션이 켜져 있으면은 enable testing, C 테스트겠죠. 또 이제 이렇게 하면은 C 테스트인 것이고요. examples, 그다음에 벤치마크. 벤치마크도 테스팅으로 구현되어 있나 보네요. C 테스트. 여기 이렇게 안드로이드 플랫폼, 그다음에 파이썬 바인딩 지원. 네, 그럼 소스 코드를 보고 싶진 않으니까 좀 체크아웃해서 바꿔볼까요? 스테이터스 네, 변경사항들 다 날려버리고 git checkout 2020 네, 이거였나요? 그러면 이제 CMake는 날아갔고요. Makefile 한번 살펴봅시다. Makefile. 네, 보시면 타겟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TBB, 뭘로, 그다음에 TBB proxy, TBB bind, test, examples, 또 파이썬, 낚시젠, clean, 그다음에 info,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make라는 거는 보시면 네, 빌드의 make 파일을 config와 함께 가지고 온다라는 내용이니까 빌드에 네, 좀 필요 없는 파일들이 좀 생겼네요. 아까 CMake 돌려서 그런지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CMake 관련된 필요 없는 것도 좀 날려버리고 아까 TBB 관련된 make 파일이었죠. makefile TBB, makefile TBB bind, makefile TBB 뭘로. 그러면 이것은 지금 살짝 바꿔주면 plain 텍스트가 아니라 makefile이다. 그럼 이제 빌드에 common include가 있고 이렇게 common include가 있죠.
뭔가 좀 내용이 많으니까 이런 게 있다. include. 또 다른 include가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include가 또 5개가 있군요. 이렇게 여러 오브젝트를 묶어서 빌드한다. 잘 알겠고요. TBB, Common Rules. 네, 그럼 Common Rules를 한번 보죠. Common Rules. TBB, Common Rules Include. 이것도 이제 내 파일로 바꿔주고. 여기서 또 뭔가 include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또 TBB 미스크, 그다음에 실피들은 어셈블리로 바꾸고, 또 DLL 빌드. 네, include 폴더들 세팅밖에 나오지 않는군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리눅스 환경이니까 리눅스 것만 한번 살펴보고 가시죠. 리눅스 GNU. 여기서는 이제 세팅이 별로 안 돼 있으면은 뭐 이제 GPL GCC를 사용하고 워닝에서 에러, 워닝 옵션들 경우에 따라서 오픈MP를 켜고 이제 엑스트라 워닝, 인클루드 경로들도 찾을 수가 있군요. 그다음에 아까 아키텍처를 이제 저희 그 TBB의 CMake 리스트에서 세팅한 보이드 포인터의 사이즈를 가지고 검사하는 거 봤는데 여기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아키텍처 사이즈를 세팅해 주는 거 볼 수 있고요. 또 어셈블리형 플래그도 따로 있군요. 그래서 인텔 TBB가 어떻게 빌드되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make 파일을 가지고 봤어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체크아웃하면서 날아갔지만 어쨌건 여기 CMake 리스트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제가 지금 들은 생각은 그래도 좀 컴파일 옵션 같은 것들이 약간 최상위 쪽에서는 볼 필요가 없어진 것 같긴 하다라는 느낌은 있네요. 지금 이렇게 어차피 필요한 건 다 그때그때 찾아볼 거니까. 아니면 이 중에서 또 이제 CMake 기본적으로 넣어주는 컴파일 옵션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좀 가름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만약 인스톨 관련된 내용을 찾는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인스톨. 네, 빌드 파이썬은 관심 좀 없고요. 없고. 네. 뭔가 설치와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검색이 되는데 이것들 중에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아웃풋들이 나오느냐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빌드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다던가 라이브러리를 갱신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인스톨 폴더에서 어떤 걸 가져가야 되지? 같은 것들을 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제가 체감하기에는 이게 좀 더 간단한 것 같다 라고 약간 CMake 쪽에 편을 들어주고 싶어지긴 하네요. 이런 왼쪽에 메이크 파일처럼 명시적인 것도 상당히 좋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TBB를 만약에 소스 코드를 빌드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마 또 이 원TBB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make 파일을 include해서 빌드를 해야 되니까 최상위 make 파일을 include 해야 되니까 또 다른 make 파일 프로젝트를 작성했어야 했겠죠. 그러면은 이제 아마 또 원TBB에서 어떻게 이제 각 플랫폼마다 make 파일을 쓰는가를 열심히 탐독하셔야 했었을 거고요. 제가 TBB를 오랜만에 봐서 아주 좀 깔끔하게 비교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나중에 오늘 마치고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되실 때 한번 살펴보시면은 메이크 파일로 작성돼 있던 걸 이렇게 CMake로 옮겼구나 라는 걸 좀 비교해 보신다던가 아니면은 CMake에서는 이렇게 하던데 메이크 파일에서는 이렇게 식으로 표현되고 있었구나 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상 여기서 이제 끊어야 될 것 같네요. 잠시 제가 녹화 종료를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